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. 매년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모피를 생산하려는 목적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. 모피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는데요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모피 생산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아 세계 최대 모피 수입국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.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모시고 모피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세계적으로 70년대 모피 열풍이 정말 대단했었는데요. 네. 그런데 앞서 전한 대로 우리나라의 이 모피 소비량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요. 네, 최근 4년 정도 그 모피 수입액을 보니까 이제 한 4,500억 원에서 최근까지는 3,100억 원 정도로 해서 점차 감소하고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그 최대 모피 수입국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게 그 겨울이 그러니까 한파가 좀 일찍 시작하고 길게 그 이어지면서 최근에도 각종 쇼핑몰이라든지 온통 백화점 이런 데 보면 그 정말 그 추운 지방에서만 그 꼭 챙겨 입던 그런 이제 모피가 이제 소매나 깃이나 모자에도 달린 안에 패딩이나 이런 점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품들 그 방한 제품들이 그 많이 그 선전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런 걸 보면 계속 그 이게 또 지난해에도 한 30% 정도 모피 그 사용량이 그 구매율이 높아졌다고 하고 올해 들어서도 한 15% 정도 지난해보다도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7, 80년대 세계적인 어떤 모피 반대 운동이 또 불면서 나름 주춤했던 또 우리나라도 한 90년대 이 모피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다소 주춤했던 이 모피 수입이나 이제 모피 사용이 다시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 모피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소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이게 이제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추위가 또 일찍 오고 이렇기 때문에 모피를 찾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은 이게 예전에 모피 코트라고 그래서 토끼 코트, 밍크 코트, 여우 코트, 해서 이런 롱 코트, 특히 이런 거는 진짜 많은 모피가 들어가고 이런 거고 일종의 사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연륜 있는 분들에게는 또 나름 패션의 완성이라고까지 해서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소매나 깃이나 모자나 이런 곳에 이제 달려 있고 특히나 라쿤 스타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라쿤이 그냥 동물 이름인 줄 몰랐거든요. 그럴 정도로 패션의 한 중요한 브랜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으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? 정확한 수치로 통계로 잡혀 있는 건 없는데 대략 4천에서 5천만 마리. 이것은 아마 이제 공장식 모피 농장이 이제 일종의 등록이 돼 있고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산이 가능할 텐데 그 외에도 이제 야생에서 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덫에 걸려 죽는 동물들이 한 1,0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의 이제 보고가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전체 한 1억 마리 정도가 한 해에 이 모피를 이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죽어간다. 이렇게 이제 보고한 결과도 있죠. 네, 정말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 또 이 모피 반대 운동의 한 일환으로 이 채식을 뜻하는 비건이라는 그 말을 이용을 해서 비건 패션 또 그리고 천연 모피가 아닌 인조 모피를 대안으로 또 입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모피 반대 운동도 일어났던 것이 이제 영향이 됐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든 멋을 내기 위해서
그러나 너무 그 커다란 희생을 네. 동물들의 죽음을 가져올 수는 없다. 그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. 그래서 이런 걸에 대한 어떤 인식의 그 자각 네. 이런 게 시작이 돼서 뭐 업계, 패션 업계는 물론이고 그 뭐 디자이너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연예인들조차도 네. 모피 반대 캠페인을 같이 하고 동참하면서 인조 모피가 이제 그 대안으로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이것도 뭐 석유 제품에서 추출되는 건데 그 폴리에스테르로 이제 만들게 되고 또 이제 인조 모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릴 우리가 네. 이제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이런 아크릴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조 모피가 새로운 비건 패션으로 심지어는 뭐 에코퍼라고 해가지고 네. 나름 이제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 우리가 좀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인조 모피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인조 모피에 대한 뭐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뭐 가짜다, 뭐 네. 너무 싸다, 뭐 이래서 뭐 이런 인식도 있고, 뭐 보온성이 천연 모피에 비해서 떨어진다, 뭐 아니면 뻣뻣하다, 털이 빠진다. 뭐 세탁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색감을 나타내고 디자인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보온성은 천연 모피 이상으로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뛰어나다고 네. 하고요. 실제로 또 세탁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천연 모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그 진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도 관리하기에 훨씬 수월하죠. 보관하기도 쉽고요. 네네. 근데 네. 한간에서는 그 이 인조 모피 자체도 그 우리가 너무 모피를 지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인조 모피를 또 가짜라고 해서 그 선호하는 것을 아예 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거 자체도 석유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네.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인조 모피도 입지 말자, 사용하지 말자, 소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그 뭐 단체들의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모피 반대 운동을 보면서 뭐 동물 멸종이나 동물 학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윤리적인 소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라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너구리과 네. 동물이고 그 상당히 뭐 손가락도 5개가 있고 해서 되게 세밀하고 아주 귀여운 동물인데 이게 이제 요즘 라쿤 스타일 맞아요. 뭐 라쿤 더 트리밍 많죠. 해가지고 네. 아까 말씀드린 뭐 모자나 깃 이런 곳에 이제 그 많이 쓰고 라쿤 점퍼 뭐 라쿤 야상 뭐 해가지고 거의 뭐 이게 브랜드화 돼 있는데 그 이게 그런 라쿤 의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떻게 해서 그 털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털이 없어도 겨울을 날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이 동물들은 털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게 공장식 사육을 하는 그 모피 그 농장들 같은 경우 보면 또 이 공간이 좁아서 그 서로 뭐 그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또 대부분이 살아있는 채로 윤기 있는 털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털을 생채로요. 구하거든요. 예. 예.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되는 과정이나 우리가 제품을 소비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좀 나름대로 이제 알게 된다고 하고 그걸 또 찾아보게 되면 그거는 결코 동물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또 지구를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겠구나. 네. 이런 인식 속에서 하는 윤리적 소비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모피 한 벌을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매우 잔인하게 산채로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 따뜻한 모피 코트 뒤에 이렇게나 무거운 진실이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. 모피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동물에게 주는 큰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실천으로 옮겨야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